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다른 거 뭐 여러 개 할 생각이 있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일상생활이나 제가 이제 한창 다이어트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 나이도 있고 해서 현생 사는 거를 좀 먼저 담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서브컬처 콘텐츠 관련으로 영상을 새로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계속 그냥 붕괴 스타레일 관련이나 컴퓨터 좀 괜찮아지고 하면은 원신이나 젠존재 이런 거 얘기 더 하고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김열의 칼날 무한성편을 보고 왔어요. 그 영상 녹화가 28월 25일이니까 23일 토요일 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짧게 나중에 나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본 후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그 귀멸의 칼날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많이도 아니야. 그 언제 완결난 작품이지? 한번 찾아볼까? 틀어져 있니? 꺼져 있구나. 언제 끝난 작품이냐? 귀멸의 칼날. 2020년까지 했네. 2020년에 완결이 난 귀멸의 칼날. 이게 약간 만화 자체도 인기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왔을 때 그 애니메이션 1기가 굉장히 그 TVA 사이즈로 제작이 됐는데 퀄리티가 심상치 않다. 이걸로 좀 만화까지 이어진 인기가 많은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재밌게 본 작품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티어표 이런 거 가진 걸로 좀 입 한번 나불나불 거려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제일 재밌게 봤던 작품은 나루토고 나루토 원탑 그 다음에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 아니면 막 이런 만화들하고 동급으로 놓진 못하지만 진짜 굉장히 몰입해서 그 봤던 작품이 도쿄굴. 이거는 그거고 이제 뭐 하이큐 이런 것도 재밌게 봤었고요. 데스노트. 데스노트는 뺄 수가 없지. 데스노트 플러스 그 음. 그 데스노트 작가분들이 같이 만든 거나 따로 만드신 작품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창 나루토 연재가 안 끝났을 때 라이브로 완결을 함께 따라보던 그 시절에는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만화, 애니, 소설, 라노벨이라 해야겠죠? 라노벨 이런 거를 많이 섭렵한 좀 덕후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나는 라이트한 편인 것 같아. 물론 이런 저조차도 누군가한테는 와, 이 사람 진짜 되게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막 그 인기나 흥행이나 취향을 떠나서 좀 취향이 확고한 사람 같아가지고 막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봐보고 접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폭넓은 덕후 활동은 안 했던 사람이야. 그나마 이제 위에 말했던 작품들 블리치, 원피스 이런 거나 어 그죠? 좀 만화적으로만 따지면 이렇고 라노벨도 사실 파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라 하면 2000년대부터 2020년대 유행했던 작품들이 진짜 많잖아. 물론 제가 1990년대 유행했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일본을 넘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감화시켰던 그런 감히 평가도 하지 못하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 이런 일반적인 대중매체 작품들도 아무리 명작이어도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 막 1세대 또는 그런 세대에 영감을 준 명작 아니면은 명작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 시초작?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나마 이제 봤던 거 하면은 에반게리온 정도? 에반게리온도 사실은 완전 다 본 건 아니고 TBA로 한번 진득하게 본 다음에 그 뒤에는 생각나는 장면들을 많이 봤지. 막 대사도전으로 싸우는 거라든가 주인공이나 그 어른들끼리 얽히고 설키는 얽히고 설키는 철자가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아무튼 좀 그래요. 제가 취향 맞는 거 아니면 사실 잘 보는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따지고 보면은 그 제일 재미있게 봤던 건 나루토 블리치 쪽인데 제일 취향에 맞게 봤던 건 도쿄굴이랑 파이어 펀치 쪽인 것 같아. 이게 약간 작품들의 평가를 떠나서 내 개인 취향으로는 좀 그래.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시 보고 나니까 야 약간 그런 거예요. 주인공을 포함한 인물들이 선한 애들이 세상 또는 그 자신 위에 있는 이문의 거대한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한 행동을 강요받거나 그런 사회적인 흐름에 자신의 삶이 망가져가는 그런 작품을 좋아하나 봐. 그러면 사실 귀멸의 칼날이 진짜로 좀 취향에 맞을 수도 있었을 거거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번에 무한성평 보고 어제는 그래가지고 만화방 가가지고 좀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귀멸의 칼날이 한창 그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 봤던 이유. 그냥 힙스터라서, 약간 힙스터라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어. 약간 저같이 좀 어딘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원래 잘 보던 작품들이 있어. 근데 그 작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작품이 있으면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6년 그때부터 연재했던 것 같은데 부터 2020년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마무리될 때쯤에 좀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약간 저라는 사람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반골 심리가 심해. 반골 심리가 좀 강해. 남들이 재미있다. 너 해봐라. 봐라. 재밌다. 하면 더 안 하고 싶어 하는 청개구리 심리가 강한 사람이라 약간 그래서 좀 있잖아. 그런 유형. 다 보고 남들이 1년, 5년, 10년 전에 이미 물고 뜯고 씹고 맛본 그런 거를 이후에 천천히 다시 보면서 아하, 재미있긴 하네. 이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재미있게 봤던 작품들 말하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나루토 블리치에다가 개인 취향 섞어가지고 도쿄굴 정도 말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세간에서 말하는 메이저한 유명한 작품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시대까지도 살아 숨쉬는 아이코닉한 소년 만화 뭐가 있습니까? 드래곤볼 있잖아. 이런 유명한 작품들 안 봤습니다. 드래곤볼은 좀 볼만한데 약간 그거 있죠. 그 압도적인 권수의 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좀 시작해서 재미있으면 술술 읽을 텐데 계속 힘을 비축하고 있어. 언젠간 내가 진짜 재미있게 보겠지? 라는 마음으로 안 보는 느낌인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취향에 맞거나 맞지 않는 그런 작품들도 좀 안 보고 있어. 그냥, 근데 사실 위에 말했던 그런 제 개인적인 취향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 2016년? 17년? 그러니까 한창 제가 학교 다니고 있다가 아 이제 진짜로 슬슬 공부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일체 어떤 그 서브컬처 취미를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귀멸의 칼날을 재미있게 못 봤던 걸지도 몰라. 귀멸의 칼날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작했던 연재했던 많은 만화 애니메이션들을 안 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이번도 아니야. 사실 그 열차 극장판도 동생이랑 같이 봤거든. 이번 무한성편 편도 같이 보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본 후기를 남기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귀멸의 칼날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이번 무한성편이 사실 저는 보면서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어, 거의 철저하게 그 본편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느낌이더라고. 각색이나 추가적인 보충은 없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원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또는 구멍이라고 생각되었던 장면들을 그 극장판이나 보너스 특전 이런 데서 채워주는 경우가 많잖아. 이제 여기부터 이 부분부터는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사실 그 후기 영상 이런 거 보면 다 스포일러긴 하겠지만 저는 아카자가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그 귀멸의 칼날을 아예 안 보진 않았어. 왜냐면 저도 좀 취미로 가끔 1년에 두세 번은 만화방 가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까지 봤던 것 같아. 열차편에서 오니가 되라 한 부분까지 보고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내가 딱 거기까지만 봤나 봐. 신호부랑 그 하는 애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내서 그 부채 쌍부채 들고 막 여자애들 플러팅하는 오니 있잖아. 그 파트는 다 기억이 나거든. 아마 여기까진 봤나 봐. 근데 그 이후에 아카자랑 그 물의 호흡 쓰는 주랑 한지로랑 싸우는 거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 회상을 하는 게 있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 극장에서 보는데 이거 원작 만화에서는 없던 장면인데 추가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만화방 가서 보니까 아니었다. 원래 있는 그거를 굉장히 잘 따라간 것 뿐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그 초반부, 그니까
한지로랑 그 여동생 이름이 뭐지? 입에 재갈 물고 있는 애? 여동생이랑 가정 서사 풀면서 자연스럽게 여동생이 오니가 됐지만 그 오니의 힘을 억누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이후 그 번개 호흡 1형만 쓰는 남자애랑 돼지 탈 쓴 남자애랑 같이 귀살 때 면접 시험? 그 나루토 중급 닌자 시험 보는 것 마냥 그거 보는 부분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차편 쪽에 그 클라이맥스 만화로 봤던 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한창 완결로 시끌벅적할 때 이후에 만화방 가서 그 중간중간 비어있는 기억의 공백 부분들을 보면서 본 게 아니라, 귀멸의 칼날 엔딩 말이 많던데 마지막 권 나왔다고 하니까 좀 봐볼까?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완결 부분, 내 기억이 맞으면 그렇게 끝날 텐데, 그 이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1800? 1900? 이때 시점이잖아요. 그 총 쏘는 애도 있었으니까. 그런 애들이 귀살대로 싸우고 산화한 다음에 주인공 일행들은 안 죽잖아. 그러니까 남삼 여일 플러스 그 탄지로랑 썸씽이 있었던 여자애, 이런 애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많이 다치고 그러긴 했어도 죽진 않잖아. 얘네들의 자손들이 살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분인데, 염주? 그분의 외모를 닮은 남학생이랑 탄지로를 닮은 남학생이 월담을 하면서, 어? 넌 그때 이런 느낌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끝나는 장면,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귀멸의 칼날을 막 찐팬처럼 떡밥들을 다 알고 본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라이트하게라도 전개를 어느 정도 알고 봤던 그런 시청자도 아니었다. 정말로 그냥 귀멸의 칼날이 어떤 배경과 어떤 스토리들을 다루는 만화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든 장면들이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아닌 상태로, 철저하게 그 TBA부터 시작된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은 믿고 볼 수 있다라는 그 신뢰로 극장판만 보고 있는 시청자의 후기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론을 깔고 있는 거잖아. 본론으로 들어가면 귀칼 이야기도 하겠지만 귀칼 이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만드는 이유가, 사실 귀멸의 칼날 이거 무한성편을 너무 2시간 한 2, 30분 봤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 근데 그 시간 동안 너무 재밌긴 했어. 재밌긴 했는데 보면서 내가 갑자기 좀 울컥했던 장면이, 결국 본질적으로 내가 원래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2, 3, 4년 동안 즐기고 있는 그런 덕질하는 분야의 것들이랑 얽혀있던 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순수하게 귀멸의 칼날 극장판 후기를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딱히 막
제가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찾아보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된다 또는 반대로 불편함을 준다 이런 후기로는 안 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즘엔 그런 거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장르, 문화, 인물 등등을 덕질하다 보면 온라인상으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잖아.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길기도 하고 편의적으로 막 편집이나 자막을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의욕도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혹시 연이 닿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녀석 적당하게 보는구나 정도로만 소비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론이 길었다. 한 10분 컷으로 끝낼라 했는데 20분 떠들었네. 아무튼 2시간 20분 30분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방 사람이라서 좀 걱정을 했어요. 영화관 갈 때 사실 제가 영화를 잘 보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1년에 두세 편 보면 많이 보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올해는 승부 그것도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체인소맨 나오니까 체인소맨 때 한번 갈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지금 모노노케 힘의 리마스터링 한 거 나온다 해서 이것도 가고 싶고 이런 정도로 빅 이벤트들 있는 거 아니면 사실 극장가를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귀칼은 못 참지 하고 동생이랑 갔는데 지방이라서 걱정을 안 했어. 왜냐면 아이맥스도 없고 돌비 사운드 이런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영화관이니까. 근데 막 개봉을 22일 날에 했나요? 하고 서울이나 큰 광역시들은 영화관이 만석까진 아니더라도 많이 붐빈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동생한테 전날에 예매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동생은 사실 그 영화를 많이 봐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보러 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동네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해서 오키 오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 다 보고 4시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나 깜짝 놀랐어. 그 학창 시절에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간에 교복 입고 단체로 영화관 빌려서 두세 개 시간대 비슷한 거로 단체 관람 하던 문화가 있었어. 나 때만 그랬나? 라떼인가 이거? 아무튼 그때 기억이 막 영화관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가득한 거. 이게 내 기억에 좀 깊게 남았거든. 왜냐면 일상적으로 우리 동네 영화관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귀칼 물론 주말인 것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보러 가니까 손동네 영화관인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 거짓말 안 하고 저 승부
이병헌 유아인 나온 거 이거 보러 갔을 때 황금시간 개봉하고 바로 갔는데 20명 봤어. 근데 이번에 한 100명은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여기도 좀 놀랐다. 이게 약간 감기가 무량하더라고. 내 기억 속에서 그 오타쿠 생활을 이런 양지에서 한다는 게 좀 놀랍다. 어. 근데 좀 그럴 수 있지. 귀멸의 칼날이 좀 신기한 작품이긴 해요. 왜냐면 귀멸의 칼날처럼 그 시대 2010년대에 점프 문화를 이끌었던 작품 중에서 좀 메이저하게 사람들을 끌면서도 마이너한 감성 담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면 봐봐, 진격의 거인 진짜 재미있고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논란적인 스토리 서사 부분도 있고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명작 애니메이션 만화로 꼽히고 있잖아. 이 명작이라는 것도 사실 그거지. 개개인의 잣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작품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010년, 2020년대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열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꼽을 작품이거든? 진격의 거인이? 근데 사실 진격의 거인은 너무 격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반인한테는 쉽게 추천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리고 주술회전 이 작품도 좀 뭔가 그 소년 만화들의 공식들을 잘 따라가지만 뭔가 좀 성인 만화 느낌의 분위기가 깊거든. 이런 작품들은 사실 사람들한테 쉽게 추천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지. 추천할 때 분위기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내 친구가 일반인인데 어느 날 땡땡 작품을 봤어. 그리고 그래서 그 주변에 친한 오타쿠인 나는 여기서 나는 주술회전, 귀칼, 진격거 이런 걸 평소에 즐기는 티를 낸 인물임. 이런 나한테 나 최근에 애니 만화 뭐 봤는데 재밌더라. 근데 이게 주술회전, 귀칼, 진격거 이런 라인이랑 분위기가 비슷해. 하나 추천해 줄래? 라고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거나 그런 티가 나면 건네줄 수 있는 픽이지. 막 친구가 평소에 봤던 작품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막 너의 이름은 이런 좀 말랑말랑한 거 보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진격의 거인, 주술회전 추천하기는 쉽지 않거든? 근데 이 두 작품이랑 가닥은 비슷한데 그럼에도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건 귀칼 같아요. 이거는 좀 특색이 아니 장점인 것 같아. 왜냐면 주술회전도 좀 딥하고 응? 응? 여기 자꾸 진격의 거인 말했는데 왜 자꾸 귀멸의 칼날이 자꾸 먼저 나오냐? 어? 아무튼 주술회전 진격의 거인은 뭔가 그 딥해. 무거워. 이거 뭔가 추천하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왜 그럴까? 지금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귀멸의 칼날은 그 신체 훼손, 그 식인?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 오니들이 사람 먹는 장면이 있고 하니까 좀 선역, 악역 모두가 과격하게 싸우는 묘사가 가득한데 그럼에도 사람들한테 좀 더 라이트하게 다가가지는 부분이 그림체 부분 때문 아닐까? 만화로만 봤을 때 귀칼이 주술회전이나 진격의 거인보다 좀 데포르메가 잘 된 케이스라서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그 그림체의 특색이 살아있고 귀여운데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약간 진격의 거인은 재미있잖아. 근데 1권쯤 그림체 보면 좀 그 부분에서 방지턱 느낌으로 포기하는 분들도 많거든. 주술회전도 약간 좋게 말하면 거칠게 그 스토리에 맞게 그리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 일반적인 예쁜 만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못 그린 그림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물론 못 그린단 말 아닙니다. 그림 잘 그리시죠.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귀멸의 칼날이 인기가 많나 싶긴 해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지금 일단 막 제가 귀멸의 칼날 극장판 보러 가기 전이나 이후에도 좀 이번 무한 성편이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좀 예매 및 관객 수 추이가 심상찮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귀멸의 칼날 말고 다른 그 주술회전이나 진격의 거인 쪽도 팬덤이 아니라 사실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건 팬덤 문제는 아니잖아? 팬덤들만 동원된 게 아니고 입소문이든 다른 장르 다른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 보러 온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팬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청자층도 동원할 수 있는 작품들일까? 라는 의문이 있긴 하죠. 근데 귀멸의 칼날은 확실히 이전의 극장판으로 플러스 TBA 방영분으로 인심을 너무 잘 잡아놔서 그런 부분도 힘이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귀멸의 칼날 인기를 논하면 결국 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거 같아. 애니메이션이 화가 너무 잘 되었다 라는 게 큰 것 같아. 사실 소재나 풀어내는 서사는 결국 이번에 그 무한성편에서 아카자가 순수한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필멸하게 되는 인간을 포기하고 오니가 되어서 나와 함께 더 강해지자라는 말을 탄지로가 말하잖아. 인간은 처음부터 강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서 강자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고 이윽고 자신이 강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약자를 보호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카자, 오니처럼 강하기 때문에 약육강식을 외치면서 남들을 해하는 건 해치는 건 옳지 않다. 라는 굉장히 소년 만화 50년? 50년 넘었지. 넘는 정권 지르기의 극이야. 담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 이거야. 이번에 만화로 엔딩부까지 다시 봐보니까 이 메시지를 진짜로 바보처럼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거야.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좀 환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귀살 때 들어오는 애들이 다
오니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뭔가 이번 극장판에서도 좀 볼멘 소리 나오는 과거 회상 이 부분도 필요 없으면 쳐내야 하는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를 포함해서 오니하고 맞서는 인물들이 모두 이프 스토리에서 모두 인간으로 잘 살 수 있었다. 근데 오니라는 커다란 아기가 담긴 재난 때문에 그 삶이 송두리째 뽑힌 캐릭터들이다. 이 부분이 중요해. 근데 여기서 악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고 파괴된 이유를 외부에서 찾아. 남들을 똑같이 해치고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파괴해서 찾는 거야. 근데 귀살대를 포함한 모든 선인들은 자신이 잃은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워. 이겨나가. 연대해. 이런 느낌. 이걸 거의 한 200화 가까이 되는 그 만화에서도 줄기차게 이어갔지. 사실 탄지로라는 캐릭터가 그거잖아. 다른 주들은 그 가문? 이런 거를 이으면서 태어나가지고 또는 어릴 때부터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갈고 닦은 가닥이 있는 인물들인데 물론 주인공도 아버지부터 좀 그 이번에 극장판에서 나왔던 대로 그 불 춤추는 그게 전승이 되는 가문이긴 했지만 주인공은 사실 아픈 아버지 아픈 아버지가 원래 아팠는지는 기억이 좀 안 나긴 하는데 마지막에 좀 시름시름 앓으셨잖아요. 말랐었고 밑에서 많은 동생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오니에 의해서 다 파괴된 삶. 근데 그거를 소년 만화의 공식 있잖아. 뭐였지? 우정, 노력, 뭐였지? 소년 만화의 공식, 법칙. 아, 막 세 개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상실을 하고 극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한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세 번 정도는 넘어져도 다시 각성하고. 아무튼 탄지로가 대단한 건 좀 포기할 만한데 포기 안 하고 뭐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위로 살짝만 올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아, 애니메이션화를 잘했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도쿄굴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많은 작품들이 메시지나 담고 있는 서사 자체는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 근데 결국 어떤 작품들은 그 메시지를 잘 펼치기도 전에 끝맺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사실 귀칼이나 도쿄굴이나 이런 만화들을 떠나가지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좀 이런 거 많은 것 같아. 이게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또 기회잖아. 그런 부분에서 귀멸의 칼날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진짜로 이미 많은 작품들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진짜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순수하게 바보 같은 정의를 밀어붙이는 인물이 결국 세상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악을 동료들과 함께 이겨낸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
근데 많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CC에서 안 보고 싶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라는 거야. 근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잘 됐어. 어. 이거는 근데 만화에서도 티가 나요. 이게 그 가끔 소년 만화 관련으로 히히덕거리는 그런 서브컬처 작품들이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소년 만화를 그려서 성공하는 것이 어떤 걸까? 라는 고민이 생기잖아. 뭐, 이제는 공식처럼 되어 있는 무투 대회. 그러니까 드래곤볼이나 그 이전의 만화들이 다뤘던 소재. 아니면 닌자, 해적, 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같은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 한다? 너무 재미없어. 근데 이 소재들을 과감하게 다 버린다? 그럼 불안한데? 독자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화라는 건 결국 현실과 비현실의 어떤 사이 공간을 잘 파고들어서 거기서 인물들이나 사건들, 이야기들이 독자의 포인트를 그 큐피드 화살처럼 콕 집어야 되거든. 근데 차라리 데스노트처럼 아예 그냥 두뇌물 느낌으로 그냥 뭐 평범한 건 아니지만 돈의 최고 미남 천재인 라이토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안 보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데스노트를 죽는다. 여기서 데스노트란 이름을 적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0초 이후 심장마비로 보내주는 도구다. 어?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 어? 현실의 배경 도쿄구였나요? 도쿄구리래. 그 데스노트 배경이 이런 곳에서 현실의 학생이 현실의 가정에서 현실을 살고 있는데 왜냐면 라이토가 살아가는 그 가정 환경이 진짜 평범하잖아? 막 비현실적이진 않잖아? 경찰청장이었나? 아빠가? 그런 어느 정도 가부장적이면서도 또 아들, 딸이랑 잘 어울리고 싶어 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빠 옆에서 하하 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엄마. 동생은 철이 없지만 뭐 장래가 나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고. 근데 이런 현실들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도구를 넣고 그 비현실적인 도구를 현실의 인물이 의심하고 그럼에도 실험해보고 그 이후 그 도구에 의해 비현실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원피스나 나루토는 현실감은 크게 안 느껴지잖아. 물론 언젠 뭔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차용한 느낌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인물들이 보여주는 인간성이 비현실적인 판타지 세계를 그려 나가는데도 우리를 루피나 나루토가 멋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귀멸의 칼날은 좀 그런 부분에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나 과거들을 나름 잘 써먹은 느낌이고 칼, 사무라이, 오니
이런 느낌의 일본 전통의 현실들을 뭐 호흡이나 혈귀 이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들과 잘 버무린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뭔가 그거 같네. 전문성 없는 사람이라 해놓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말로. 그래서 좀 길게 길게 말했지만 만화 자체도 다시 보니까 재미있었고, 그런 만화 이상으로 많은 팬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진 게 귀칼 애니였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열차편도 제 생각 이상으로 많이 봤었던 사람들이 봤던 것 같았는데, 이번 무한성편은 더더욱 입소문도 붙어서 일반적인 시청자들도 많이 보고 있게 되는 상황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적으로는 너무 재밌었어. 근데 스토리를 떠나가지고 그 무한성이라는 공간을 뭔가 2025년에 애니메이터들이 합작으로 구현해 낸다면, 물론 이 이상으로 더 멋있고 놀랍게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적인 시청자들이나 팬들이나 모두가 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로 만들어졌어. 이거는 아마 뭐 회상이라던가 그 A, B, A 그 있잖아, 전개하는 거 A, 왜냐면 많은 인물들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A, B, C 하면은 D로 가면 좋겠는데 갑자기 A, A 이런 식으로 가는 전개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약간, 왜냐면 이건 호불호 갈릴 수 있긴 해. 그 소년 만화를 포함해가지고 만화에서 파벌 싸움을 하게 되면 많이 나오는 연출이잖아. 주인공 대 주인공 레벨의 일장, 주인공 오른팔 대 주인공 라이벌 오른팔, 주인공 왼팔 대 주인공 라이벌 왼팔, 이런 식으로 엠파전 하는 연출이 많이 쓰이잖아. 이게 TVA 판으로 만들어지면 사실 그렇게 보면은 제작진들이 슬퍼하겠지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의 싸움은 애니메이션이 됐을 때 스킵할 수 있어. 아니면 명장면만 골라서 볼 수가 있어. 왜냐면 빌드업 구간 있잖아. 블리치식으로 말하면 나도 상실 숨겨놨다. 사실 나는 그걸 숨길 줄 알고 이것도 숨겨놨다. 이러면서 무한 순보되는 그런 연출들을 어느 정도 스킵을 할 수 있는데, 극장판은 나중에 뭐 IPTV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면 의자에 앉는 순간 엔간하면 2시간 동안 꾹 참고 봐야 되잖아.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아. 근데 연출이랑 액션씬은, 그리고 회상에서 힘을 빡 줬던 부분들은 아마 본 사람들은 10 중에 9명은 무조건 박수 칠 것 같은데? 특히 원작 팬들이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나는 아까 맨 위 설명 파트에서 말했듯이 귀칼 스토리를 잘 못 기억하고 있어. 저 알고 있는 게 신호부랑 부채 들고 있는 애는 기승전결 이렇게 되는지 아는데 앞뒤 내용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왜 무한성에 끌려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는 적당히 싸웠지만 이제 애들끼리 또 싸워야 되잖아. 뱀 목에 감은 애랑 머리 핑크색인 여자애, 그
눈 흰색인 그 뭐지? 그 붕붕 돌리는 거 쓰는 분이랑 옆에 누구더라? 긴 머리 남자애 그리고 얼굴에 흉터 많은 친구 등 이런 애들이 이제 극장판 두세 개 더 나올 것 같은데 분량이 거기서 또 서사가 풀려야 되잖아.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기억이 안 나. 아마 안 나는 게 아니고 안 봤던 것 같아. 그냥 적당히 뇌 빼고 보다가 신호부랑 이름이 뭐였지? 오우마였나? 오니? 3, 2였던 것 같은데? 상현의 제이? 얘랑 싸우는 거 기승전결이 그때는 영화관 극장에서 기억이 나더라고. 그 몸에 빨려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아무튼 연출이 굉장히 좋았다. 그 무한하게 떨어지면서도 그 오니 친오니 환경인 전장이잖아. 거기에서 막 비살대 애들을 어떻게든 분리하고 무잔 못 찾게 하려고 확장되고 축소되는 그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사실 그 실사 영화하고 비교하면 또 레벨이 다르긴 하겠지만 인터스텔라나 인셉션에서 봤던 그 사람이 극장에서 또는 TV로 보는 네모난 화면을 보면 3D 장면을 보고 있어도 2D 느낌으로 인식하게 되잖아. 근데 인셉션은 그 꿈세계였나? 디카프리오 씨가 막 걸어가는데 건물 많은 세계가 갑자기 막 정육면체 형태로 접히잖아. 그 연출이랑 인셉션에서 그 머피? 남자 아저씨가 막 우주 공간을 돌면서 봤던 그런 다중 차원 느낌이나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그 정착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여자분이 봤던 그 세계가 그 수평선 느낌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그 공간이 하늘 위로 치솟으면서 막 뻗어나가는 연출이 있었던 것 같거든? 그런 거 봤던 느낌 수준으로 그 무한성이라는 공간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좀 놀라기도 했고 전투씬도 와 장난 없던데 그 열차편에서 그 불의 호흡 쓰시는 분이랑 둘이 싸울 때 진짜 숨 못 쉬고 봤는데 이번에 장난 없더라. 아카자 이 녀석 너무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야? 약간 뭔 느낌이냐면요. 그 원피스 세계관에서 애들이 다 열매 능력 쓰잖아. 근데 거기서 우직하게 이빨에 검 물고 싸우는 조로 보는 느낌이야. 어, 진짜로. 좀 감동했어. 와, 사실 열차편에서도 나는 아카자 밉지 않았거든. 좀 과거라는 게 없는 인물인 줄 알고 봤을 때에도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느낌 나잖아. 너 정도 되는 인물이면 죽이기 너무 아깝다. 제발 오니가 되어줘. 제발 죽지 말고 오니가 되어서 나랑 같이 순수한 무력을 길러보지 않을래? 나는 물론 이게 오니기 때문에 또 오니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라 느꼈는데
이번에 진짜 그 물의 호흡 쓰는 친구랑 탄지로랑 둘이 어떻게든 잡거나 막으려고 하는데 그걸 주먹이랑 다리랑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샤가 안 되네. 막 비벼가지고 호각 또는 그 이상으로 싸운다는 게 너무 멋있었음. 근데 그런 무투파의 싸움을 너무 멋있게 그려낸 것 같아. 아, 그리고 그것도 좋긴 했다. 초반부긴 한데 시노부라는 캐릭터가 벌레의 호흡을 쓰잖아. 이걸 진짜 그 벌, 잠자리 이런 느낌으로 연출한 것도 좋았어요. 반대로 그 부채 쓰는 애가 얼음 능력자더라.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었잖아. 극한의 추위 환경으로 만들면서 그 부채 그런 거로 자기 피, 혈, 오니피를 일반적인 인간한테 주입하면 치명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전법을 쓴다. 이것도 매력적이긴 한데 이건 의외로 좀 많은 액션 만화에서 다룰 만한 소재들이라 막 와닿진 않았어. 근데 부채 쌍으로 들고 바람을 일으킨다. 그 라이크 해마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 날카로운 부채 그 자체로 싸운다. 이거는 좀 매력적이긴 했음. 아무튼 그런 연출 부분도 좋았고 스토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야, 이것도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좀 지방 쪽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많았나 봐. 좀 걱정도 했거든. 그 보통 이런 몰입성 강한 작품들 극장에서 보면 빌런 만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근데 빌런을 떠나가지고 영화가 너무 재밌다, 슬프다, 무섭다, 신난다 이러면 리액션이 나올 만한데 이번에 보러 갔을 때 막 그런 시청의 순수한 감정이 터져 나올 만한 장면에 같이 봤던 분들이 크게 리액션이 안 나와서 아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다. 어. 아쉬운 거는 그거지. 뭔가 찐팬들이나 좀 즐기는 분들이 있었으면 막 좀 감정이 터져 나올 만 했는데 그런 건 못 즐겨서 아쉽다. 다행인 건 그 마지막에 아카자 회상할 때 울음 참기가 쉽지 않던데? 이거 내가 볼 때 만약에 귀멸의 칼날 겔에서 100명 정도 정모를 한다? 50명 정도는 울컥해. 20명 정도는 울고 한 5명 정도는 아치쇼 그럴만해. 그럴만해 진짜로. 저는 심지어 아까 말한 대로 아카자라는 빌런한테 과거 회상 부분이 만화에 있었나?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심장했거든. 그 장면들이. 이거 아카자라는 빌런이 극장판으로 너무 매력적으로 그려져서 어거지로 원작자랑 합의해가지고 넣은 장면인가? 했는데 어제 만화로 보니까 진짜 기승전결 그대로 만화 그것도 완결 후에 그린 것도 아니고 라이브 연재 때 단행본 그 안에 그대로 그려진 거 그냥 이쁘게 애니메이션
에디션으로 다시 만든 것뿐이더라. 그래서 뭔가 알았으면 진짜 울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습해서 그 파트를 만화로 봤으면 그 독살 당해서 쓰러진 걸 몰랐는데도 집 앞에 왔을 때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 이후에 사부님이랑 여자애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무릎 꿇고 있고 그거 막 던지고 있었잖아. 그 간병할 때 처음에는 그 주머니 한 개만 던지면서 놀던 게 어느 순간부터 두 개, 세 개 되고 다행히 자기 아버지처럼 병 생활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간병 끝에 어느 정도 건강해지니까 둘이 표정이 밝아지잖아. 그런 걸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고 연기로 보고 하니까 울컥하더라고. 근데 이걸 만화로 이미 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했던 분들이면 뭔가 그 연출로 힘을 빡 주면서 슬퍼하는 걸 보거나 성우분이 연기를 잘한 걸 봐버려서 많이 슬펐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봤다고 하면. 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그러잖아. 내가 진짜로 죽이고 싶은 건 누구지? 하면서 갈등하잖아. 회상에서 무릎 꿇고 있었나? 아버지, 미안해. 나 다시 살지 못했어. 그러다가 사부님이 나오면서 그 사부님이 그랬잖아. 처음에 자기 집으로 스카우팅 할 때 때리면서 죄를 지었던 너는 내가 이미 죽였다 하잖아. 그러면서 그런 아카자를 긍정해 줬는데 오니의 부분 무잔이 튀어나와서 너 강해지고 싶다 했잖아. 너 여기서 포기할 거야? 해가지고 목 없던 현실의 아카자가 막 마지막 발악 패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내가 너무 사랑했고 지키고 싶었고 아버지를 못 지켰던 만큼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옆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아버지처럼 똑같이 잃었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망가진 아카자가 자신의 삶의 끝에서 이만하면 됐어요 했던 것 같은데 여자애가 하니까 그 탄지로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망치거나 동료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하며 도망치는 그 모습에 자기가 다시 태어난 순간 했던 그 맹세. 나는 왜 강해지려고 했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하면서 아, 나는 나를 죽이고 싶다. 하면서 자기 몸에 진심 펀치. 이거 장난 없던데? 진짜로? 이게 만화적인 연출이 어울리는 명장면이 있고 영상화를 하면 맛깔난 장면이 있는데 뭔가 그 마지막 자기 온몸 펀치 갈기는 그 장면은 극장판으로 만들어져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잘 만들었어. 그리고 약간 또 구질구질하게 아카자의 서사를 싸우고 있던 그리고 이미 자신의 손으로 소중한 사람을 앗아갔던 탄지로한테 풀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조차도 오니가 되어서 다 망각한 상태에서 탄지로라는 과거의 자신을 막아 세워주고 자신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스승님을 자기 기억 안에 되살려내는 인물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마무리를 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한지로도 그런 아카자의 행위에 의구심을 가지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 아카자가 나한테 감사한 것 같은 냄새가 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아카자의 일생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지켜봤다 라는 식의 연출이 굉장히 담백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와,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1시간 또 혼자 떠들었네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저 사실 그 귀멸의 칼날
열차편 봤을 때 아카자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도 몰랐고 엊그제 봤을 때도 그 싸우는 장면에서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 거야. 심지어 한두 번 들어본 목소리가 아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활동 오래 하신 분이죠. 그 성우분. 이시다 아키라님. 음. 이시다 아키라 성우님이더라고. 그 한창 재미있게 봤던 은혼의 카츠라 하시기도 했고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활동 되게 오래 하신 분이죠. 그 슬레이어즈에도 나오지 않으셨나? 제로스? 제로스 성우였던 것 같은데 제로스. 약간 맞네. 그 슬레이어스 제로스나 에반게리온 카오루 이런 건담에서도 그 야메룬다 했던 그 캐릭터 하셨던 분 아닌가? 아무튼 원래 굉장히 연기 잘하시고 인기도 많고 하신데 나는 몰랐던 거야. 물론 제가 진짜 좀 덕질 많이 하신 분들처럼 성우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이 출연한 작품을 찾아보고 그런 분들의 특색이나 연기적인 부분을 좋아해서 팬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오래 들었던 분이라 알 것 같았는데 그 싸울 때 하는 내는 목소리가 좀 안 와닿았나 봐. 옛날에 들었던. 왜냐면은 제가 나루토를 좋아. 나루토에서도 가하라 하셨을걸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 이게 어? 아키라님을 떠나가지고 그 확실히 성우라는 분들이 그 캐릭터 연기를 할 때 물론 자신의 원래 목소리를 베이스로 하겠지만 그 바리에이션이 넓다고 해야 되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론 남자 성우분이셔가지고 20년, 30년 전에 했던 작품에서 나왔던 목소리랑 지금 아카자 하면서 나오는 목소리랑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진짜 갈피가 안 잡히더라. 가하라 목소리도 달라. 한번 가하라 목소리 들어볼까? 가하라 목소리 진짜 좋거든. 어릴 때 사폭장송 할 때 진짜 멋있었거든. 사폭장송. 와, 사폭장송이 자동 완성이 되네. 누가 좀 검색을 했나? 따따라라 따라따따따따라. 죄송합니다. 근데 사폭장송만 쓰는 장면은 없을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가라 목소리랑 아카자 목소리가 같은 사람 목에서 나왔다? 근데 또 저 같은 성알못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찐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엥? 이 정도 연기 정도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이거는 저의 배움이나 경험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근들갑을 떠는 이유 사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영상 올리는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개 서드랑 공개 스타레이를 덕질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성우님이 맡은 캐릭터가 바로 그 유명한 오토 아포칼립스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아까 말했잖아요. 말한 대로 아카자로 싸우면서 그 열차랑 무한성에서 싸울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목 베이고 나서 과거 회상할 때 목소리 톤 들으니까 긴가민가 하더라고. 근데 같은 성우였어.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상각 자료로 이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근들갑을 떠냐면 오토 아포칼립스는 500년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유년기에 반해버린 여자 카렌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러면서도 그 모든 학술적인 진리 세계를 이루고 구성하고 역사를 개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던 학자의 느낌이 강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약간 물론 전투를 할 때에도 자기가 이 세계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싸움에서도 패배라는 가능성이랑은 거리가 먼 캐릭터긴 했는데, 오토라는 캐릭터는 좀 그랬어. 능구렁이처럼 자기의 진심, 본심, 이루고 싶은 소망을 끝까지 감추면서 살아온 캐릭터.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붕괴 서드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 보여줬던 연기는 진짜 대단했다. 약간 그거잖아. 덤덤하게 그 빌드업 때부터 새롭게 자라나게 되는 카렌만의 시공을 향해 가면서 타다이마 하는데 그 목소리가 약간 진짜로 그 전까지는 500년을 버티면서 외롭게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세상을 희생시킬 각오도 한 인물이라는 느낌보단 붕괴라는 인류 문명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계속 꿍꿍이 속을 가지고 감추고 있는 악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 테레사한테 바치는 말도 그렇고 주변 인물들한테 던지는 혼잣말도 그렇고 좀 그런 세월의 힘이 느껴지는 캐릭터의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귀칼에서 아카자 그 인간 시절 이야기 할 때랑 마지막에 오열하잖아. 성우님이 거의 그냥 진짜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앞에 두고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좀 오버랩 됐다 해야 되나? 전자는 말한 대로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그때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면 펼쳐졌을 내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결과를 맞이하는 덤덤한 최후를 그려낸 연기였다면, 후자 귀칼은 모든 걸 다 잃고 돌릴 방법도 없고 자포자기 상태로 오니가 되어버려서 결국 아버지와 스승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맺었던 약속을 자기가 자책한 대로 결국 나는 말뿐이구나 했던 그 삶이 망각한 상태로 계속 반복되면서도
순수한 첫 번째 그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초의 재탄생의 다짐. 나는 땡땡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겠어. 라는 그 다짐이 오니가 된 이후에도 누굴 지켜야 할지도 잊어버린 상태인데 그거 하나만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 싸워야 한다. 지면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니로 살아온 거잖아. 근데 잊어버렸던 과거가 떠오르고 무의미하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그들이 지금의 나를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오열하잖아. 어? 미안해, 지키지 못했어, 약속도 이루지 못하고 이러면서 막 슬퍼하는 그게 뭔가 다르면서도 이어져가지고 슬펐어요. 이게 뭔가 이 세상에 이프란 없고 창작물도 결국 창작자가 매짐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훗날에 갑자기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식으로 후일담을 풀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써버린 거는 누가 팬픽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루트대로 가버리게 되고 팬픽도 아무리 잘 따랐어도 결국에는 유흥거리일 뿐 정사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뭔가 같은 성우님이 비슷한 환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슷하지도 않지, 닮지도 않았고, 하지만 소중한 것을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아온 결과를 연기했던 거랑 내가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강함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래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잃어버렸고 의미가 없어진 인간의 삶을 포기했던 인물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던 오니의 삶의 끝에서 결국 자신이 오니가 되어서도 앞만 보고 달렸던 이유가 인간 시절에 가장 소중했고 지키고 싶었던 그 순간을 잊었음에도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연기가 겹쳐 보였어요. 뭔가 오토라는 캐릭터가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카렌을 만나더라도 아카자처럼 울었을 것 같아. 반대로 아카자가 오니가 되었거나 되지 않았는데 죽은 소중한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시원하게 오케이,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살릴게. 그리고 나는 덤덤하게 말할 거야. 살아가라고.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 아니, 김열의 칼날 보면서 김열의 칼날 하나 때문에 순수하게 슬프다 이걸 떠나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혼자 갑자기 팍 하고 이분 오토송우잖아 하고 느끼니까는 이게 갑자기 너무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그 오열하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로 좀 숨 막혔어 좀. 그냥 사실 오토랑 연관 안 짓더라도 그 아카자라는 악인이 사실 말했잖아. 순수하게 무력 싸움을 즐기고 그 인간을 초월한 끝없는
강함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라는 것만 봐도 요즘 덕질하는 사람들한테 호감이네 라는 평가 듣기 쉬운 캐릭터인데, 그가 이런 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도 선을 따라가기 위해서였던 삶의 끝에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과거를 알게 되니까 좀 슬프더라고. 어, 그죠? 물론,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주제긴 해. 그 아버지를 내가 죽더라도 좋으니까 병을 낫게 하고 맛있고 영양이 넘치는 밥을 먹여주고 싶었지만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소매치기 해야지. 라는 걸 억가하거나, 억가가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죄는 죄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간절하니까. 그쵸. 그런 거 방향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래서 인간 시절의 삶에서 그 마지막에 손에 닿을 뻔했던 행복을 잃은 것이 인과응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캐릭터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약간 좀 잘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 이게 죄의 질도 작가님이 편집부랑 얘기를 잘해서 그런가, 뭐 살인, 방화, 뭐 이런 완전 극형으로 가는 범죄도 아니었고, 반대로 죄값이라고 하기도 그래. 왜냐면 스토리가 좀 엿 같잖아요. 그 사범님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걔네가 날먹으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땅이랑 좋은 도장을 잘 먹었다고 질투한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가지고 물 마셔가지고 죽었잖아. 그래서 죗값이라고 보기도 억까인 부분이 있지만 이런 죗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도 치른 캐릭터. 그러면서 복수를 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걸어갈 때 무잔의 꿰매 넘어간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입체적이라 좋은 캐릭터 같다.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인간상이기도 해요. 그 이런 서브컬처 캐릭터에서 뭔가 말했잖아. 어? 도쿄굴 좋아하니까 카데키 켄이라는 애가 1부에서 퇴장하고 2부가 되어서 이름이 뭐였지? 사사키 하이세였나? 새로운 삶을 인간의 사이드에서 살지만 결국 최종국에서 그 머리 다시 새까매지면서 구울의 왕이 되잖아. 뭔가 그런 서사 맛있거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저거 호들갑도 떨고 싶고 그래서 몇 자 적어봤고요. 오늘의 결론 1번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그 귀칼 팬이거나 만화로 보신 분들 있다면 보는 걸 추천드린다. 내 개인적인 별점으로는 4개 반. 4개 반. 5개를 주기에는 좀, 근데 5개도 사람들이 줄만할 것 같아. 그 여러분들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애니 티어 표 이런 거 한 번씩 경력 높은 분들이 만들잖아. 나는 사실 좀 억가하는 타입의 시청자기 때문에 귀칼 진격의 거인 별 5개 S 주는 거 안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야. 그 영화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2010년, 2020년 타이틀보다 옛날
이런 영화들에게 영감을 준 작품들을 S 맨 위 티어를 줘버리면 그 밑에 최신 영화 또는 그 영화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당연히 그 작품 아래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시선을 던지는 입장도 있잖아. 제가 좀 그런 타입의 시청자인데 요즘에 귀칼도 그렇고 진격거도 그렇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막 제가 딱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높게 좀 60, 70 대신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든 만화든 소설이든 뭐 이거 저거 하는 모든 문화에서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요즘 같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 세대 사이에 있는 세대라서 그나마 좀 이해가 된다.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내가 내 동생처럼 고등학교 다니는 애기면 당연하게 기칼 진격거 S 줄 것 같은데? 옛날 걸 안 봤으면은 S를 줄 수 있고 옛날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요즘 사람들이라도 S를 충분히 줄만하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 작품 좀 그런 개개인의 취향차가 없다고 치면 진짜 순수하게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게 좀 커. 사실 회상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2시간 20분, 30분을 그 기칼식 화려하고 웅장한 액션이나 연출만 보면 눈이랑 귀가 너무 아플 것 같던데? 그러잖아. 보통 아무리 액션으로 유명한 영화여도 2시간 내내 터지고 폭발하고 구르고 막 쏘고 이러진 않잖아. 한 1시간 정도 그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한 30분 정도는 일상 빌드업 하다가 10분, 20분 정도 싸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안 보신 분들, 저처럼 적당히 알거나 아예 안 본 분들은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만화방 가서 좀 보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극장판 내용이 차라리 아예 독립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그 만화책의 초반 부분을 리메이크하는 식이면 괜찮은데 아예 그 만화책에서 중후반부 스토리를 그려낸 거라 앞부분을 봐야 해. 뒷부분은 솔직히 몰라도 돼. 뒷부분은 극장판 다 보고 나서 관심이 있으면 만화책으로 보고 관심이 없으면 어차피 극장판으로 뒷부분도 나올 거니까 뒷부분은 안 봐도 되거든. 근데 앞부분은 봐야 해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 세 번째 세 줄 요약 세 개의 요약이 깔끔하니까요. 그 아카자 성우님 연기 진짜 잘한다. 그 오니일 때 권유하고 막 탄지로 싫어하고 자세 잡고 흡! 화! 이러는 것도 되게 잘하시고 인간 시절 회상하고 오열하는 부분은 진짜로 제가 조금만 더 친귀칼 덕후였으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너무 또 길게 말하면 재미없고 사실 뭐 더 풀만한 애니메이션 관련 덕력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 없고 두서 없고 적당하게 말한 영상인데 혹시 타고 들어와서 봐주신 분들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보게 되거나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